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날씨도 정말 무지하게 덥고요. 또 코스피 지수도 2300선마저도 붕괴돼서 안녕하지 못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힘내서 오늘의 시장 한번 또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0.16% 강세, 그리고 다우존스는 0.4%대 약세. 뭐 사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혼조긴 하지만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 자체가 컸고요. 뭐 S&P 500 지수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주시장은 0.5%대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거의 시초가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좀 부담감이 미국 시장에서 작용을 했었고, 또 유가가 상당히 큰 폭의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유가는 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뭐 안정을 찾는다 하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루 만에 8%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이탈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오히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나오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어요.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의 급락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경기 침체가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시장을 그동안 괴롭혔던 스태그플레이션이 해소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미국 시장은 해석을 했는데,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우려가 강하게 얘기가 되면서 주가를 좀 하락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제가 좀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역시 환율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어요. 장중에 1311원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고,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뭔가 안정세를 보여야 했지만이 시장도 좀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은요, 앞으로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외환 보유고에 대한 뭐 뉴스들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뭐 외환 보유고가 예전에 비했을 때 좀 급격하게 뭐 줄어들고 있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던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는 크게 좀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여기서 환율이 뭐 1,300원인데요, 1,500원 올라가고 뭐 2,000원 올라가고 그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뭐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시대에 그러면 역으로 달러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좀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은 분명 어려워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은 지금이 기회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 분명히 환율이 높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뭐 외국인들 언제 매수할지 모른다,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 보면은요, 이렇게 좀 유가가 급락을 하고, 유가가 급락하면은 또 당연히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는 개선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후행적으로 외국인들은 또 순매수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의 무역 수지가 좋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결국 시장은 변하지 않는다, 시장은 항상 동일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뭔가 영원할 것 같은데 다시 또
꺾인단 말이에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300포인트대에서부터 이제는 2,290포인트대까지 너무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공포감이 심하고 여기서 더 내릴 것 같고 뭐 그렇지만 또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어제도 이제 뭐 살짝 말씀드렸던 게 어제 반등을 했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뭐 전쟁이 이제 좀 중단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럴 가능성은 뭐 많지 않다. 전쟁은 뭐 계속될 수도 될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만약에 전쟁이 여기서 정말 끝나려면은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돈바스 지역에 대규모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돈바스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뭐 전쟁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또 이제 오늘처럼 막 조정을 받고 이럴 때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지금은 정말 철저하게 박스권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때 매수했다가 올라갈 때 뭐 일부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미 물리신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 계속적으로 좀 뭐 긍정적 관점으로 보유하면은, 제가 이전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보유하면 배당을 많이 주고 그런 기업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으면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마음 편하게 하반기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이 그래도 어쨌든 은행 이자보다는 높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유 자금에 대한 투자니까요. 좀 긴 시각으로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뭐 그런 종목들도 막 움직이더라고요. 뭐 어떤 종목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건설 기계 업종이라던가 이쪽이 좀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거는 역시 또다시 위험함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스토리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고 재건을 할 것이다.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것들은요. 결국은 또 그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다시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서 정말 첫 번째도 실적, 두 번째도 실적, 세 번째도 실적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마도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 같고, LG전자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거는 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각자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지, 또 뭐 3분기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종목에 대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쉬워요. 어제 마이크론이 우리 5%나 폭등을 했고,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좀 시장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아쉬운 모습이고, 오늘 보면은 영업무역 같은 기업들이 그래도 2%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요즘에 아웃도어 시장이나 이쪽은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역시나 실적이 받쳐주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엔터 얘기 잠깐 하면은 뭐 신나네요 또. 그래서 엔터 얘기 잠깐 해보면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이제 6%대 급등을 했는데, 블랙핑크가 새 앨범 녹음 막바지 작업이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신곡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엔터주 전반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뭐 YG 엔터테인먼트, 뭐 JYP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예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장중에 8%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엔터 관련주들도 계속, 제가 요즘에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움직인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은 좋은 종목들에 대한 계속적인 좀 투자 관점으로 접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정말 날씨 무덥지만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